나는 지난 7년간 퀀텀 리프테크라는 회사를 간신히 버티는 스타트업에서 6천억 원 가치의 기술 선도 기업으로 만든 바로 그 제품을 개발했다. 하루 18시간 근무, 반납한 명절, 셀 수 없이 지새운 밤으로 이룬 7년이었다. 나는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였고 코드 한 줄, 통합 지점 하나, 모든 취약점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 제품, 넥서스 코어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물류를 책임지는 실시간 관리 시스템이었다. 우리 회사의 척추였다. 그것 없이는 퀀텀 리프테크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진, 부서장, 심지어 신입사원들까지 모인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내 앞에서 박진우 대표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희죽거렸다. 축하해요, 김수연 씨.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는 마치 상이라도 주는 듯 잘 닦인 유리 테이블 위로 퇴직금 봉투를 쓱 밀었다. 나는 잠시 봉투를 쳐다보다가 그의 입가에 걸린 그 오만한 미소를 띤 박 대표를 바라보았다. 테이블 주위의 사람들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마치 검투사 경기를 맨 앞줄에서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다. 오늘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가 기름기 낀 전형적인 회사 말투로 덧붙였다. 조직 개편 중이라서요. 잘 알잖아요. 그래,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 대표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증을 풀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목소리가 충분히 들릴 만큼만, 하지만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묵이 흐르도록 두었다. 투자자들에게 왜 넥서스 코어가 정확히 9분 뒤에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지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박 대표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소리요? 나는 미소 지었다. 결코 눈까지는 웃지 않는 그런 미소였다.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확인해 보세요. 카운트다운이 실행되고 있을 테니. 불안한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휩쓸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열었고 다른 누군가는 문으로 뛰쳐나갔다. 인사팀장의 눈은 접시만큼 커졌다. 그리고 공황이 시작됐다. 박 대표의 가짜 자신감은 햇살 속 안개처럼 증발했다. 그는 너무 빨리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미끄러졌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대신 블레이저를 바로잡고 내 개인 물품을 담으라고 친절하게 제공해준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침착하게 문으로 걸어갔다. 문가에 이르렀을 때 나는 기술이사 미친 듯이 타이핑하고 엔지니어 2명이 서버실로 달려가고 박 대표가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뒤를 돌아봤다. 이제 8분 남았네요. 나는 나지막이 말하고 복도로 나섰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다. 내가 퀀텀 리프테크에 합류했을 때 회사는 강남의 공유 오피스 한 구석에서 운영되는 허름한 스타트업이었다. 제품은 없었고 화이트보드에 적힌 아이디어와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절박한 대표만 있었다. 넥서스 코어를 처음부터 설계한 것은 나였다.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핵심 시스템을 코딩했으며 웬만한 팀이었다면 가라앉았을 끝없는 문제들을 디버깅했다. 몇 년 동안 박 대표는 공개적으로 나를 칭찬했다. 김수연 수석이 우리 회사의 기둥입니다. 그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 말을 듣기 좋아했고 직원들도 존중했다. 그들이 더는 그러지 않기 전까지는 약 6개월 전 무언가 변했다. 박 대표는 회의에서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다. 재무 전망에 대한 내 접근 권한은 조용히 사라졌다. 내가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뚝 끊겼다. 나도 바보는 아니었다. 전에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다. 전형적인 이제 그녀는 필요 없어 수법이었다.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유치하고 내 연봉의 절반으로 젊고 유망한 주니어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뒤 조직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나를 내쫓는 것.
그리고 지난주 나는 프린터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내 직책, 바로 내 자리를 준호라는 이름의 어떤 젊은 친구에게 제안하는 계약서 초안이었다. 대학 졸업 후 2년, 실무 경험은 없지만 뭐 더 싸게 일하니까. 그때 나는 박 대표가 나를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나를 지우고 있었다. 내 이름은 특허, 보도자료, 내부 문서에서 삭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몰랐던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넥서스 코어는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니었다. 상호 연결된 시스템들의 살아 숨쉬는 네트워크였다. 나는 이 시스템이 복원력이 강하면서도 승인되지 않은 통제에 매우 민감하도록 설계했다. 6개월 전 징후를 감지했을 때 나는 무언가를 심어두었다. 악의적인 것이 아닌 분명히 말해 보호 프로토콜이었다. 특정 자격증명. 구체적으로 내 자격증명이 해지되면 시스템은 적대적 인수 시도로 간주하고 자동 잠금 모드에 들어간다. 삭제나 손상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서버, API,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로세스, 전체 인프라가 완전히 멈춘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전화해. 오프라인이라니 무슨 말이야? 데이터베이스는 백업되어 있나?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침착하고 냉정하게 손도 심장도 떨리지 않았다. 박 대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 그는 내가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바로 그 기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확히 7분 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나 없이 얼마나 허약한지 배우게 될 것이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내 휴대폰은 이미 모르는 번호로 온 7통의 부재중 전화로 윙윙거렸다. 차문을 열고 들어가 잠시 앉아 대시보드의 시계를 바라봤다. 링디엔.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넥서스 코어는 암전 상태가 되었다. 내부 시스템이나 테스트 서버만이 아니었다. 아니, 전체 운영 네트워크가 붕괴했다. 전 세계 클라이언트들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고 화물 추적기는 사라졌으며 창고 통합 시스템은 멈췄다. 물류 산업의 총하였던 퀀텀 리프테크는 순식간에 값비싼 벽돌이 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산불처럼 번지는 오류 메시지를 쳐다보는 박 대표, 서버를 재부팅하려 허둥대다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엔지니어들.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다. 회사 운영 이사인 이지혜 부장. 그곳에 있는 몇 안 되는 괜찮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벨이 울리게 두다가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아직은 아니다. 저들이 진땀을 빼게 둬야지. 나는 서두르지 않고 집으로 운전했다. 오는 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다. 심지어 바리스타와 가볍게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혼란이 내 소행이라는 것, 아니 그들 자신의 탐욕이 빚은 결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 메일함은 폭주 상태였다. 박 대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2통, 이 부장에게서 6통, 최민준 기술팀장에게서 2통, 모르는 번호로 온 절박한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제발 전화 주세요.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배달 앱으로 족발을 시켰다. 넷플릭스를 켜고 수백 번은 본 낡은 시트콤을 틀었다. 심각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시트콤. 왜냐하면 박 대표와 달리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시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크고 집요하게 현관문 렌즈로 확인했다. 경비원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아직은 이 부장이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숨을 헐떡이는 최 팀장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부러 눈썹을 치켜들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다. 어머, 두 분을 여기서 뵙다니 뜻밖이네요. 이 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수연 씨,
지금 얘기 좀 해야 해요. 갑작스럽네요.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그쪽 직원이 아닌데요. 최 팀장이 뒷목을 문질렀다. 저기, 오해가 있었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참을 수가 없었다. 오해요? 어느 부분이요? 해고? 퇴직금 봉투? 아니면 제 창조물에서 제 이름을 지우려 했던 부분? 이 부장은 최 팀장을 힐끗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옆으로 비켜섰다. 신발은 벗고요. 그들은 마치 교장실에 불려온 아이들처럼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앉아서 다리를 꼬고 기다렸다. 최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시스템, 넥서스 코어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내가 그의 말을 끝맺었다. 치명적인 장애, 풀스택 셧다운. 고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고 투자자들은 아마 독수리처럼 빙빙 돌고 있겠죠. 제가 맞췄나요? 그는 침을 삼켰다. 정확합니다. 이 부장이 끼어들었다. 수연 씨, 알아요. 우리가 이 일을 잘못 처리했어요. 박 대표님이 충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해결될 수 있어요. 당신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등을 기댔다. 과연 그럴까요? 해야만 해요. 최 팀장이 불쑥 말했다. 이러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수백억짜리 계약들, 소송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절박하게 들리는지 깨닫고 말을 멈췄다. 나는 그들을 불편하게 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짐작건대 박 대표는 당신들을 보낸 게 아니겠군요. 어딘가에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책상 밑에 숨어 있느라 바쁠 테니까. 이 부장은 최 팀장과 시선을 교환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확인이었다. 나는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몇 번의 키를 누르자 대시보드가 로딩되었고 거기에는 붉은 경고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치명적 오류, 인증 체인 파손, 핵심 운영 중단, 노드 무결성 손상. 최 팀장이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다가왔다. 잠깐만요. 아직 접근 권한이 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6년 전에 백도어를 만들어뒀거든요.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네요. 나는 노트북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이거 보여요? 내가 가리켰다.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제 자격 증명이 해지되자 적대적 인수 시도로 간주한 겁니다. 표준 보안 프로토콜이죠. 개발 회의 때 집중했다면 알았을 텐데요. 최 팀장님.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부장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럼 다시 온라인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이 부장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뭐에 따라서요? 나는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나의 도시, 나의 회사, 아니, 적어도 내 것이었어야 할 회사. 나는 그들을 향해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그건 당신들이 훔치려 했던 것을 되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에 달려있죠. 이 부장이 눈을 깜빡였다. 진심. 진심이에요? 나는 팔짱을 꼈다. 아주 진심이에요. 나 없이 넥서스 코어를 원했잖아요. 좋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을 테니 이제 그걸 되찾고 싶다면 내 조건으로 협상해야죠. 최 팀장이 비웃었다. 이건 협박입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요, 최 팀장님. 이건 비즈니스예요. 당신들이 가르쳐 준 거죠. 무겁고 불편하고 깨달음으로 가득 찬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이 부장이 입을 열었다. 정확히 뭘 원하세요? 나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 그건 차차 얘기하죠. 하지만 먼저 이 대화에는 박 대표님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최 팀장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그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 둘 다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이제 모든 패를 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15분 후 길거리에서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누가 도착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빠르고 다급한 노크 소리가 내 문을 흔들었다. 3번의 날카로운 소리. 이 문을 걷어차기 전에 열어라고 소리치는 듯한 노크였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박진우 대표를 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다. 흐트러진 머리, 상기된 얼굴, 느슨해진 넥타이, 삐져나온 셔츠, 셔츠깃 아래로 땀이 배어 있었다. 몇 시간 전 나를 해고하며 희죽거리던 그 오만한 대표는 이제 벼랑 끝에 서서 심연을凝視하는 남자처럼 보였다. 이게 재밌어. 그가 초대도 없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쏘아붙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가 발작하는 어린애처럼 안으로 들어오게 놔두었다. 이 부장과 최 팀장은 옆에서 어색하게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대표는 나를 향해 괭 돌아서며 눈을 번뜩였다. 당장 원상복구시켜. 지금 당장.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대표님. 스트레스 받는 하루였나 봐요. 그가 내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김수연. 이건 사보타주야. 범죄라고. 당신은 다시는 조심하세요. 내가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될 테니까. 그는 턱을 꽉 다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허세 뒤에서 나는 보았다. 공포, 진짜 공포를.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책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고 그를 향해 돌렸다. 그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재앙을 보여주었다. 클라이언트 운영의 92% 오프라인, 137건의 서비스 수준 협약, 위반, 24건의 소송 제기 예정, 투자자 단톡방, 퀀텀 리프테크, 붕괴하나? 내가 무심하게 손짓했다. 낯익죠? 박 대표는 주먹을 꽉 쥐었다. 허세 부리지 마. 이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허세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제가 확인했어요. 클라이언트들. 모두 전화하고 있어요. 우리 이메일 서버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최 팀장이 조용히 덧붙였다. 고객 포털은 폐쇄해야 했습니다. 계속 손상된 데이터를 뱉어내서요. 해킹당한 줄 알아요. 오, 해킹당했죠. 물론이고요. 내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당신들의 오만함에 의해서요. 박 대표의 얼굴이 분노에서 더 작고 절박한 무언가로 변했다. 좋아. 그가 씩씩거렸다. 가격을 말해봐. 나는 그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침묵을 길게 끌었다. 충분히 숙성되도록. 그러고 나서 책장으로 가폴더 하나를 꺼냈다. 노트북도 드라이브도 아닌 종이로 된 만질 수 없는 폴더였다. 이렇게 하죠. 내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넥서스 코어를 복구할 프로토콜을 드릴게요. 깨끗하게, 버그 없이, 백도어 없이 완벽한 운영 무결성으로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 것이었던 것을 가져가겠어요. 넥서스 코어 관련 모든 특허의 50% 지분, 소급 및 미래 적용,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CTO 최고 기술 책임자 복직, 영구적인 이사회 의석, 직위 해제 시도 및 지적 신뢰 위반에 대한 개인 보상금 200억 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과 이사회, 그리고 투자자들이 서명한 나를 넥서스 코어의 유일한 개발자이자 설계자로 인정하는 공식 성명서. 예외 없고 희석된 홍보 문구도 안 돼요. 박 대표의 입이 떡 벌어졌다. 미쳤군. 그건 강도짓이야. 나는 웃었다. 아니요, 박 대표님. 강도짓은 당신이 시도한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건 이건 배상이에요. 침묵. 최 팀장은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 부장은 논쟁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내가 계속했다. 넥서스 코어가 1시간만 더 다운되면
퀀텀 리프테크는 끝이에요.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들은 소송을 걸고 당신의 제국 전체가 나는 손가락을 튕겼다. 사라지는 거죠. 박 대표는 숱이 적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쓸어 넘기며 서성였다. 200억? 제정신이야? 200억? 내가 되물었다. 그건 할인가예요. 넥서스 코어 없이는 이 회사는 200억 원의 가치도 없으니까. 그가 나를 노려봤다. 내가 거절하면?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면 넥서스 코어는 오프라인 상태로 남고 당신은 매일경제, 제띠넷 코리아,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주력 제품이 유일한 설계자를 해고한 뒤에 왜 추락했는지 설명해야겠죠. 아, 그리고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도 잊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 그들 변호사 연락처를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그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다시 열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이 부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 씨 말이 맞아요. 박 대표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깬 돌렸다. 뭐라고? 그녀는 일어나 블레이저를 바로잡았다. 투자자들이 회사를 10번도 더 구한 사람보다 당신 편을 들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당신 짓이라는 걸 모를 것 같아요? 그녀는 나를 힐끗 보았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우리 탓이라고요. 최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로그 기록에 대표님이 수연 씨 권한을 해지한 게 나와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나는 팔짱을 꼈다.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그는 나를 쳐다봤다. 순수한 증오, 순수한 패배, 하지만 또한 수용. 그도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좋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빌어먹을 계약서 초안이나 만들어 와.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했는데요. 나는 폴더에서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제 서명은 되어 있고 당신 서명만 기다리고 있죠. 박 대표의 손은 펜을 집어들 때 떨렸다. 잠시 동안 그가 펜을 방 건너편으로 던져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한 줄, 다음 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서명했다. 다 끝내자. 그는 서류를 내게 다시 밀쳤다. 됐어.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며 치명적이었다. 아니요, 박 대표님. 이제 제가 끝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은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퀀텀 리프테크의 직원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령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존재, 즉 소유주의자 이사회 멤버, 그들의 동등한 존재로 걸어 들어갔다. 아니, 정정한다.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유리문이 스르르 열리자 로비 전체의 불안한 시선들이 파문처럼 일었다. 대화는 중간에 멈췄고 커피잔은 입가에서 맴돌았다. 주니어 개발자들은 모니터 뒤에서 속삭이며 쳐다봤다. 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대표가 회사의 핵심 자산 절반을 넘겨주고서야 겨우 불을 켤 수 있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다. 이 부장이 엘리베이터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반은 재미있어 하고 반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박 대표님이 저렇게 창백한 건 처음 봤어요. 그녀가 씩 웃었다.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앞으로 그게 그의 본래 얼굴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임원층에 도착했다. 공기는 칼로도 자를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마치 내 것인 양회의실로 들어섰다. 기술적으로는 정말 내 것이었지만 테이블 끝에는 여전히 대표 행세를 하며 통제권을 쥔 척하는 박 대표가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이번에는 넥타이도 바로 매고 머리도 빗었지만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다. 김이사. 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돌아온 걸 환영하오. 감사합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내 자리였다. 그의 맞은편 자리. 엄밀히 말하면 돌아온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한 거지만요. 몇몇 이사들이 숨죽여 웃다가 황급히 기침으로 무마했다. 나는 어젯밤에 그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제는 도장이 찍히고 공증을 받아 모든 주주에게 배포된 상태였다. 계약에 따라 내가 폴더를 펼치며 말했다. 넥서스 코어는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시스템 무결성이 확인되었고 고객 운영은 오늘 오전 6시 42분을 기점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투자자 신뢰도 안정되었고요. 천만에요. 박 대표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 하지만 분명히 하죠.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감독이에요. 나는 그 단어가 허공에 머물도록 두며 그가 움찔하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오늘부로 저는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복직하며 이사회 의석 추가 및 넥서스 코어와 모든 파생 제품에 대한 50%의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인 김 전무가 헛기침을 했다. 서류는 이상 없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완벽하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자, 이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노트북을 두드렸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이 살아나며 내부 위협 감사 보고서, 넥서스 코어 AI 보안 로그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박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6개월 전 내가 시작했다. 넥서스 코어는 도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파일 접근, 심야 로그인, 민감한 아키텍처를 복제하려는 시도들. 슬라이드가 바뀌었다. 타임스탬프, IP 주소, 사용자 이름. 그의 사용자 이름이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이것들은 외부 공격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했다. 내부 소행이었고 넥서스 코어의 핵심 저장소를 겨냥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헐떡였다. 다른 누군가는 믿을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다. 박 대표는 벌떡 일어섰다. 이건 맥락을 무시한 거야. 나는 검토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앉으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하며 절대적이었다. 내가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마세요. 그는 얼어붙었다. 앉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 명령에 복종했다. 주주 계약서 8조에 따르면 내가 계속했다. 승인되지 않은 IP 조작, 사보타주 또는 이해상충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관여한 임원은 즉각적인 징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나는 다시 클릭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단순한 헤드라인. 권고, 박진우 대표이사 해임, 죽음 같은 침묵. 이사회 의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김 이사, 공식적으로 해임을 권고하는 겁니까? 정정하죠. 내가 말했다. 요구하는 겁니다. 박 대표의 눈은 지지를 구하며 절박하게 방안을 훑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이사회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다. 김 전무가 한숨을 쉬었다. 제시된 증거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는 다른 이사들을 보았고 고개들이 끄덕여졌다. 이건 더 이상 김 이사의 결정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사회의 결정이죠. 다른 이사인 최상무가 말을 보탰다. 그는 우리의 핵심 제품, 투자자, 명성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짓을 넘어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박 대표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이 회사를 세웠다고.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아니요, 박 대표님. 제가 세웠어요. 당신은 그저 수표에 서명했을 뿐이죠. 투표는 만장일치였다.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박진우는 퀀텀 리프테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 보안팀이 호출되었다. 그는 분노에 찻떨며 서 있었다. 잠시 동안 그가 내게 달려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노려볼 뿐이었다. 너무 심하게 괴롭혔던 아이가 마침내 반격했을 때 불량배들이 짓는 바로 그 표정으로.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보안팀에 이끌려 나가며 씩씩거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 박 대표님, 이건 완벽하게 끝이에요. 나는 이사회를 향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돌아섰다. 하지만 내면은 짜릿했다.
시작하죠. 내가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회사를 재건해야 하니까요. 소문은 산불보다 빠르게 퍼졌다. 정오가 되자 퀀텀 리프테크의 모든 책상은 알게 되었다. 박 대표는 쫓겨났어. 김 이사가 돌아왔대. 하지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다. 이제 그녀가 회사를 운영한대. 보안팀이 그를 끌고 나가는 거 봤어? 대박. 심지어 박 대표가 지나갈 때마다 눈을 피하던 주니어 개발자들까지 이제는 공공연히 수다를 떨고 모니터 너머로 엿보며 복도에서 속삭였다. 그것이 존경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불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 세 가지가 뒤섞인 것이겠지만 신경 쓸 시간은 없었다. 할 일이 있었다. 진짜 일. 첫 번째 업무는 피해 복구였다. 어제의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고객 손실은 이미 쌓이고 있었다. 법무팀은 사과문과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고객 지원 라인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고객들은 넥서스 코어가 실패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능해서 화가 났던 것이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겼다. 오후 2시 나는 상황실에 있었다. 유리벽, 사방에 화이트보드, 그리고 시스템 복구 지표를 추적하는 모니터들. 상황 보고하세요. 내가 엔지니어링 리드들을 보며 말했다. 한 명이 일어섰다. 핵심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API는 복구되었고 데이터베이스 무결성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손실은 없습니다. 고객 포털은 87% 기능이 정상화되었고 나머지는 사소한 UI 버그라 심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 중으로 100%까지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운영 관리자에게 돌아섰다. 법적 고지는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세 곳의 고객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박 대표가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곳은 이미 물러섰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고민 중이고요. 어딘지 알겠네요. 내가 펜을 두드렸다. 센츄리온 로지스틱스.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네, 어떻게? 제가 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요. 나는 목소리에 나를 세우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표보다 제가 모든 고객을 더 잘 알아요. 마침내 상황이 안정되어 갈 무렵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모르는 번호였다. 무시할까 고민했지만 직감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김수연입니다. 매끄러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남자. 너무 세련된 목소리였다. 김 이사님,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누구시죠? 윤 이사라고 불러주시죠. 저는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이해관계요? 내가 되물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짧은 침묵. 잠재적 인수에 대해 논의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엇을요? 퀀텀 리프테크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아, 아니요. 그 목소리가 킬킬거렸다. 회사가 아닙니다. 넥서스 코어요. 속이 철렁했다. 관심 없습니다. 상당히 관대한 제안입니다. 저희 고객은 1,000억 원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서성였다. 당신 고객에게 전하세요. 넥서스 코어는 팔지 않는다고.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우호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거기 있었다. 톤의 변화, 부드러움 아래 숨겨진 위협. 그게 저를 겁주려는 건가요? 내가 창가에서 돌아서며 물었다. 귀엽네요. 또 다른 침묵. 생각해 보시죠, 김 이사님.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나는 잠시 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고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넥서스 코어 보안 콘솔에 로그인하고 감사를 실행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했고 침입 흔적도 이상 징후도 없었다. 아직은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군가 넥서스 코어를 간절히 원해서 1,000억 원대를 제안하고 그게 실패하자 위협까지 한다면
이건 그냥 기회를 노리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다. 이건 조직적이고 전략적이며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넥서스 코어를 만들면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위협이 고조되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부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심각한 일이요. 나는 통화 내용을 요약했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에서 우려로 그리고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다.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내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이제 가장 큰 표적이 된 넥서스 코어 대시보드를 응시했다. 내 생각엔 내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방금 훨씬 더 큰 판에 발을 들였고 규칙은 방금 바뀌었어. 내 메일함이 울렸다. 새로운 이메일. 발신인도 제목도 없었다.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있었다. 당신의 백도어를 확인해. 틱톡.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즉시 넥서스 코어 서버 로그를 불러와 스크롤하고 스캔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외부로부터의 핑. 아주 작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누군가 그것을 찾아냈다. 내가 만든 백도어. 박 대표를 무릎 꿇게 했던 바로 그 백도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핑. 승인되지 않은 접근 시도를 본 순간 내 손은 차가워졌다. 당신의 백도어를 확인해. 틱톡. 이건 미묘하지 않았다. 메시지였고 경고였으며 카운트다운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탁 닫고 일어나 회의실 문을 잠갔다. 이 부장이 눈을 깜빡였다. 수연 씨, 무슨 일이야? 누군가 그걸 찾았어. 내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내가 박 대표에게 썼던 그 안전장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들이 우리한테 그걸 쓸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냐. 올바른 자격증명이 없는 한은. 하지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건 이미 있어서는 안 될 곳까지 가까이 왔다는 뜻이야. 누가? 그녀가 물었다. 대체 누가 그걸 찾을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넥서스 코어 대시보드를 응시했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이었지만 마치 지평선 너머에 쓰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요한 바다를 보는 기분이었다. 기업 경쟁자보다 더 큰 누군가야. 내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야.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고 전문적이야. 이 부장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들은 넥서스 코어를 원해. 아니, 내가 정정했다. 그들은 넥서스 코어의 통제권을 원해. 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 나는 오직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넥서스 코어의 주 인프라 아래 숨겨진 비상 운영 터미널을 열었다. 일련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전체 시스템 잠금 프로토콜 개시, 확인 Y. 내 손가락이 허공을 맴돌았다. 시스템을 잠그면 합법적인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도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지만 일시적으로 회사를 마비시킬 것이다. 수연 씨, 이 부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만약 이걸 실행하면 피해가 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만큼 심각하진 않을 거야. 나는 Y를 눌렀다. 잠금 개시. 넥서스 코어의 핵심이 어두워졌다. 다운된 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이다. 요새화된 것이다.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었다. 마치 모든 금고문을 한 번에 닫아버리는 것과 같았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또 다른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거절했다. 그러자 또, 그리고 또, 몇 초 후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없이 단 한 문장. 잘못된 수였어. 이제 우리는 수위를 높인다. 넥서스 코어 방화벽이 불꽃놀이처럼 타올랐다. 포트 스캔, 인젝션 공격, DDoS 플러드, 크리덴셜 스토핑.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건 지하실에 있는 어설픈 해커의 짓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인 산업 수준의 사이버 전쟁이었다. 젠장, 이 부장이 수십 개국에서 들어오는 위협으로
번쩍이는 공격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심각해. 심각한 게 아니야. 내가 빠르게 타이핑하며 대답했다. 이건 기회야.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기회? 응. 내가 말했다. 그들이 패를 보여줬으니 이제 우리가 추적하는 거지. 나는 넥서스 코어의 심층 추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박 대표의 심야 침입을 잡아냈던 것과 동일한 AI 기반 분석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투른 대표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 상대는 프로였다. 그리고 그 점이 그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AI는 패턴 하나를 포착했다. 취리히의 특정 서버 클러스터를 통한 반복적인 라우팅, 그 후 싱가포르로의 바운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하지만 취리히가 약한 골이었다. 유령 회사가 임대한 사설 클라우드 서버. 그 유령 회사는 뱅가드 전략 홀딩스에 등록되어 있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설마 이 부장이 몸을 기울였다. 거기가 어딘데?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사모펀드야. 거대한 곳이지. 몇 년 동안 조용히 사이버 보안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시장을 통합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이 넥서스 코어를 원했던 거구나.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은 내가 사라지길 원했어. 그래야 자신들의 조건으로 우리 조건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는 탐욕스러웠던 게 아니라 빚을 진 거였어. 새로운 알림이 떴다. 추적 완료. 신원 확인. 윤상현 이사. 사이버 자산 담당. 뱅가드 전략 홀딩스. 찾았다. 내가 속삭였다. 나는 넥서스 코어가 아닌 몇 년 전에 만들어둔 보조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 채널을 열었다. 데드맨 스위치였다. 컴파일된 로그, 공격 추적 기록, 내부 메모, 재무 기록을 로드해서 동시에 세 곳으로 보냈다. 하나는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세 번째는 매일경제, 와이어드 코리아, 포브스 코리아. 그들이 세상에 노출되는 걸 얼마나 좋아할지 한번 보자고. 내가 중얼거렸다. 패키지가 전송된 순간 공격은 느려지더니 멈췄다. 완전히. 1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가 아니었다. 윤 이사였다. 나는 받았다. 김수연입니다. 침묵. 그리고 그의 목소리. 차갑고 절제되었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니요, 윤 이사님. 불필요했던 건 당신들이 나나 넥서스 코어를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제 생각엔 끝난 것 같은데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5분 뒤에 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마 법무팀과도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해가 질 무렵 헤드라인이 모든 곳을 장식했다. 대규모 사이버 인수 시도 저지, 넥서스 코어 개발자, 사모펀드 사보타주 폭로, 금융감독원, 뱅가드 홀딩스 조사 착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데이터 탈취 및 협박 시도 확인. 퀀텀 리프테크의 주식은 폭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문제가 넥서스 코어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려던 기생충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로 말하자면 내 이름은 이제 넥서스 코어 특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곳에 있었다. 설계자, 구원자,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지켜낸 사람, 기술은 그것을 만든 사람만큼만 안전하다. 소유권은 중요하다. 경계는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다. 내가 만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대신 그들은 내가 얼마나 막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